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물 관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입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물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강수 그리고 지리적 특성과 맞물려서 물을 모아두기가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K-워터가 정부와 함께 물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K-워터 이학수 사장 초대해서 관련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중랑, 난지, 탄천, 서남 등 물재생센터 노후 설비 개선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사업의 입찰 규모를 약 2억 8천만 원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3월 27일 사업 수행 능력 평가서 제출이 마감되고 4월 6일부터 본 입찰이 진행됩니다. 낙찰된 사업자는 약 8개월 동안 물재생센터 개선 방안을 조사합니다. 베이비페이스의 워킹 온 에어 띄워드리면서 2018년 3월 1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만 겨울과 봄이면은 농촌과 산간 지역 등에서는 가뭄 때문에 신음을 합니다. 도시 지역에서야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활용 가능한 물의 양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효율적인 물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겠죠. 자, 오늘은 우리나라 물 관리와 관련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K-워터 이학수 사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학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본사가 대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시는데 불편함 없으셨습니까? 예. 요즘에 아주 교통망이 잘 돼 있어서 예, 아침에 좀 일찍 출발했습니다만 잘 왔습니다. 오늘 비가 내려가지고요. 주말부터 그래도 비가 와서 이맘때는 비가 참 중요하잖아요. 예. 지금이 아주 갈수기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비가 오셔서 우리 오늘 이 프로그램에 제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때 맞춰서 어떻게 K-워터 관계자를 모시는데 또 비가 와서 반가운 생각이 드네요. 근데 K-워터라고 하는데 한국수자원공사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한국수자원공사가 원래 저희 이름이었는데 K-워터 이제 소위 글로벌 시대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용어를 저희가 네이밍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K-워터를 주로 쓰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뜻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외국 관계자들을 만나서 K-워터의 CEO 이학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나 보죠. 예. 외국에서는 K-워터라는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사장님 이력을 살펴보니까 뼛속까지 한국수자원공사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몇 년 정도나 여기서 일하셨습니까? 금년이 이제 31년째입니다. 이게 31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2016년 가을쯤부터는 이제 사장, 수장으로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가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토부 관계자들이 사장으로 많이 있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 사람이 사장을 맡아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예, 이제 제가 그동안에 한 30년 동안 회사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이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개선이라고 그럴까. 나름대로 좀 실용적인 그런 접근이 많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모신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3월 22일이
유엔에서 정한 세계 물의 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계 물의 날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청취자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계 물의 날은 원래 유엔에서 1992년도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 나라에서 이것보다 조금 더 일찍 그 물의 심각성을 이해를 하고 해서 90년도 7월 1일 날을 물의 날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95년도에 저희도 이제 세계 물의 날하고 일치를 해서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 겸 국가 기념일로 이렇게 그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보다 더 먼저 물의 날을 기념하고 있었네요. 예. 근데 이제 유엔과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95년부터는 3월 22일로 물의 날을 하고 있군요. 사장님 긴장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물 한잔 하시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물의 날과 관련해서 브라질에 그 포럼 참석을 위해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내용을 다루나 보죠, 거기서도? 예. 이번에 세계 물의 날에 그 15년도에 저희 나라에서 세계 물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수로 지금 브라질에서 지금 현재 그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 국가적인 위상이나 이 물 문제에 관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식 그다음에 산업,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리께서도 가셔서 거기에 어떤 국가적인 위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물 산업 요즘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확산 가능성이 많은 분야라고 하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 총리께서 그리고 의원들도 같이 그 행사에 지금 참여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 물 포럼이 물 관련된 세계적인 그런 행사 가운데 가장 큰 거더라고요. 예, 물의 올림픽이라고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 물과 관련된, 물 관리와 관련된 궁금증들,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세계 물의 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주제가 해마다 있더라고요. 그 물의 미래, 자연에서 찾다. 핵심에서 무언가, 기본에서 무언가를 찾아보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 주제가 해마다 바뀌는 건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예. 그거는 유엔에서 그 매년 그 물 관련 시사성 있는 이슈를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하수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제 물의 미래 자연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사항은 그동안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개발이나 건설 중심의 이 물 관리였다고 하면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 자연과 그다음에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면서 이제 물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긴 그렇죠. 자연의 기본은 물이고 우리 생명도 물에서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것을 잊고 막 개발만 해오던 것에 대한 경중을 울리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또 싶네요. 왜냐하면 또 식량에 대한 그 부족한 것에 대한 우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역시 식량 역시 물이 없으면은 도저히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역시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물 관리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해 보이나요? 우선 그 물 관리 관련해서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물 관련 갈등이나 비효율성이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지금
통합적인 물 관리가 우선 그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 관련 이슈가 복잡다양하고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접근하는 과거 관행 중심의 접근 방법은 더 이상의 그 실효성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대선 때에도 각 모든 그 정당 후보자들께서 그 한 목소리로 주장을 해 주셨던 통합 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우선 가장 시급하게 먼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자체, 민, 관 할 것 없이 아주 그 복잡하고 다양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전체로 모을 수 있는 범국가적인 가버넌스의 구축을 통해서 좀 더 민주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사회 실효성 있는 뭔가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예.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버넌스의 선행 조건은 역시 앞서 말씀해 주신 통합 물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에 후보 시절 때 공약으로도 냈었고 100대 예. 국정과제에도 또 물관리 일원화가 있었는데 지금 물관리가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 이원화도 있나요?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크게 보면 예. 수량은 국토부에서 그동안에 관장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수질에 관해서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국토부에 있는 수량 관리를 이제 환경부로 일원화하자 하는 뜻으로 정부 신정부 들어와서 전격적인 그 정책 방향을 설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게 된다면 사업 여러 가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지금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댐을 짓는다든지 주로 이제 개발 중심의 그 물 관리였다고 하면 예. 이제 저희 물 관련 기본 인프라가 거의 90% 이상 투자가 다 됐습니다. 많이 됐고 지금부터는 이제 좀 더 수질이라든지 아니면 수생태 환경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 고려를 한다고 하면 예. 이제는 개발 중심보다는 관리를 좀 더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좀 상정이 돼서 그 통합 물관리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신 분들이 좀 있었을 텐데 일부 보수 야당이 반대하면서 상정조차 안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길 기다려봐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그 모든 그 대선 후보들께서 한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통합 물 관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를 해 주시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으로 조금 그 지체될 수는 있지만 국민이나 국가적인 입장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이 물관리 일원화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조만간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가뭄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겨울에서 봄 넘어가는 그쯤에 물 정말 많이 농가에서도 필요한 그때 가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산간 지역이라든지 뭐 섬 같은 도서 지역은 더한데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는 그동안에 크게 물 걱정을 안 하고 살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객관성 있는 그 기관들의 분석에 의하면 저희 나라는 물로 인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5년 동안은 그 강우량 자체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지금 섬 지역이라든지 저기 충남 서부권 그다음에 전남 그다음에 경남 경북 이 아래 그 해안선을
타고 국지적인 지역별로 이 가뭄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지금 그 어려운 지금 그래서 제한급수까지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강우량이 예전보다는 좀 적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년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닌데도 물이 부족한 수준은 OECD 거의 뭐 최상위급이더라고요. 그럴 만한 우리나라의 뭐 지형적이라든지 그런 환경적 특징이 있을까요? 저희 나라는 주로 이제 홍수기인 여름에 그 오는 물을 댐에 받았다가 이제 갈수기인 겨울, 봄 시절에 풀어서 쓰는 그런 패턴의 그 물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예년에 약 한 75% 수준의 강우량이 와서 아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그 전문 기관들의 예측에 따르면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라고 통상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우량에 대한 그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지역 간의 편차가 대단히 클 거다는 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 가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우리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물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 가뭄은 저희 나라는 그 대형 댐을 그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인프라는 많이 투자가 됐지만 이런 인프라를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구조적인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 수돗물이 새는 물이 많습니다. 노후 관로로 인해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새는 물을 많이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 간에 아까 그 가뭄의 편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간에 물이 좀 여유가 있는 지역하고 좀 부족한 지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간에 유기적인 그 급수 체계를 조정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는 지금 현재의 그 해수 담수화라든지 그 도서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급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그 수원지를 다원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당면한 이런 물 문제점, 물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 그리고 어떤 점을 조명해야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런 국내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가서 물 관련 산업으로 좀 일자리 창출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돼서 좀 짧게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물 산업이라는 게 세계적으로는 그 전력이라든지 이 IT 이런 에너지 약 한 5번째의 순위에 드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물 기업은 거의 98% 정도가 50인 미만의 그 영세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력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해외를 나가기보다는 국내에 의존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일자리 창출이 결국은 해외 진출과 직결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6월부터 물 기술 그러니까 국내의 중소업체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물 관련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플랫폼 센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역량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그 각종 세미나라든지 해외 행사에 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베트남 국제 물주간에 참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뭐 그런 일환일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물 관리를 앞으로 이제 내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뭐 충분한 시간일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물 관리 방향 관리하는데 좀 일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K-워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 무엇인지 짧게 한 말씀 좀 듣도록 하죠.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 물 관리 일원화가 첫 번째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범국가적인 가버넌스를 통한 그 절차적인 합리성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의사결정을 또 받아들여주는 이런 이제 국민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K-워터는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는 물 관련 재난,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그 물 복지, 물 인권 이런 차원에서 좀 더 국민의 입장에서 사랑받는 공기업으로서 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제 문자를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하죠. 4204번님.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어도 물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아껴야겠죠. 우리가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0114번님.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가 어떻게 수자원을 잘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쭉 해주셨지만 요 문자 몇 가지에 또 그것이 핵심이 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물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K-워터의 이학수 사장이었습니다. 존 레전드의 세이브 룸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수도권 행정탐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소식 들어보는 날인데요. 제가 지금 미세먼지를 검색해보니까 서울은 지금 보통 정도,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인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봄철이 다가오는데 미세먼지가 보통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하죠. 그런데 꽃가루도 날릴 것이고 황사도 올 것이고 참 걱정입니다. 경기도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김태수 기후대기과 미세먼지 대책팀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짧게 소개를 해드렸던 따봉 마스크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도 듣고 싶네요.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 도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많으십니다. 예. 더군다나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해서 1년에 한 700만 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발표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도민들께서 미세먼지로 인한 나쁜 영향에서 벗어나 항상 따뜻하고 복된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따봉 마스크를 제작 보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얼마나 주나요? 네, 보급 대상은 여러 번 저희가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홍보를 해드렸는데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미세먼지에 민감한 취약계층 47만 명이 대상이고요. 이 중에는 7세 이하 미취학 어린이 40만 명하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7만 명, 총 47만 명이 보급 대상입니다. 예. 그 보급 수량은 1인당 6매 이상으로
47만 명의 1인당 6매씩 계산을 하게 되면은 총 한 280만 명 이상 단계적으로도 아마 보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따복 마스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이미 경기도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아니면 보건소 진료받으신 어른들이 명단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보면 어른용 그리고 어린이용 그리고 KF 다 다르기도 한데 그 종류는 어떤 식으로 보급이 됩니까? 예, 아시겠지만은 시중에 나와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라고 종류가 상당히 많고 또 가격 차이도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따복 마스크는 식약청에서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평균 80% 이상인 KS80 이상으로 다 선정했고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좋은 거고 또 식약청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보급하는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렇게 쓰여서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따복 마스크가 우리 경기도민들이 바깥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기후대기과의 김태수 미세먼지 대책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인천광역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범시민 참여협의회를 구성하고서 본격 운영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범시민 참여협의회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인천시는 대규모 구도심 활성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얽힌 지역별, 분야별 이해관계를 풀어내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범시민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협의회는 시민단체 관계자를 포함해 시민 299명, 분야별 전문가 12명, 시의원과 구의원 27명, 공무원 12명 등 총 350명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인천시는 협의회 안에 도시계획과 도로, 교통과 산업, 공원 녹지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수시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관련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인천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5월, 9월까지 수립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됩니다. 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추진을 둘러싼 현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까?
인천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는 경인고속도로를 일반화하는 이번 사업은 고속도로 인천 기점에서 서인천 IC까지. 예, 이현준 기자 잠시만요. 지금 청와대에서 개헌안 발의 시점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대통령은 3월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 순방 일정을 감안하여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3월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3월 21일에는 지방 분권과 국민 주권에 관한 사항, 3월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관련 내용을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고 국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 국회 의견도 받아들여서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개헌안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 개헌 합의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의견도 전달을 해줬네요.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자,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요. 기자 연결 그리고 전문가 해석으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현준 기자에게 인천 소식 들어보고 있었는데요. 현장 연결하느라고 중간에 끊겼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미 배드가 부르는 와일드 플라워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